한도 많은 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승만 대통령이 전략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강점과인 동시에 약점이 뭐냐니까 한국을 도와야 된다. 왜 한국을 도와야 되냐? 한국은 피부도 다르고 다 인종도 다르지만 한국은 100만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도 얼마 안 되는데, 일본도 불교 국가인데 유일한 나라다. 이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많은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뿐 아니라 그 당시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군의 아들들도 다 참전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후임을 벤플트 장군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이 또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실종돼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아들이었어요. 워크 장군 닉스 외아들이었고, 외아들을 잃고도 마지막에 그분은 퇴역을 하고 1년을 미 전역을 돌면서 한국의 고아를 돕자고 모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기 건국전쟁에 나와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자비로 자기 부하 장성들로 데려와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그 비용을 전부 다 자비로 부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5.16이 나고 나서는 심지어는 울산 쪽에 투자를 위해서 기업체까지 데려왔던 인솔을 해왔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자기 아들도 없으니까 마지막 재산을 어디 했느냐?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한미 관계를 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 뉴욕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전액 기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누구나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생각이라든지 이것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이제 벤플트 장군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따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국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몸 자체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워커 장군이라든가 그 자료에 보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고졸 출신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은 고졸 출신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를 엄청 이용하죠. 자기가 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엄청난 국제적 명성을 줬고 그걸 전부 다 자기 조국 독립을 위해서 바친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 감히 그냥 뭐라고 하나 산맥 같으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90까지 그 당시 90까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분의 글 보면 말이죠. 책 같은 거 예를 들어 독립 정신 같은 걸 읽어보시면은 지금 국구자 육기치라든가 이런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든가 지금 그 책을 능가하는 책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국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건국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보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낸 인문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온갖 험한 말을 하고 도망자니 남봉꾼이니 독재자니 했던 것을 보면 전 직접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신 병상까지 가봤습니다. 병상에 갔더니 3년 동안 무료로 제공했더라고요. 무료. 85세에 가셔가지고 2년 후에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3년을 계셨는데 무료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없는 표지입서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참 배은망덕한 거로 보였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워크 장군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 아시아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런데 워크 장군을 가지고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같이 가면은 세계가 감동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이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워크힐의 이름도 우리가 필요해서 지은 겁니다. 미국에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워크힐은 원래
대통령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주한미군들이 어디 지내? 돈을 전부 다 어디 쓰고 있냐 했더니 휴가를 일본 가서 돈 다 씁니다. 이러니까 확 꼭지가 도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 리조트 지어가지고 돈 쓰게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름은 뭐 하면 좋겠냐? 물어봐라. 확인해보니까 워크장으로 제일 종료한답니다. 그래서 워크를 가져온 겁니다. 처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마워하고 해야만이 그리고 세계 감각을 한국은 지금 K 드라마, K 뭡니까 웨이브, K 커츠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걸 만들어야 미국의 능력이 하나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이걸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는 뜨뜻한 세계 그리고 선진국으로 영원한 한미 동맹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정치학 전공인데 유럽 사람 같으면 지금 한국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왜?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 쏘고 핵 위협하죠.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의 핵 쏘겠다고 공언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핵도 멀리 쏘야 됩니다. 가까이 쏘면 자기도 다 가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핵을 안고 살죠. 그런데 대책이 없이 있는 이거 외국 같으면요 입원합니다. 줄줄이 입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안고 다니까 입원합니다. 근데 한국은 둔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워크는 다시 워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워크의 오늘은 뭐냐? 스탠드와 다이. 오늘의 스탠드와 다이는 뭐냐? 핵 개발을 통해서라도 한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세의 의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돌아가면 역사는 아까 좀 이야기를 하시죠. 아까 옛날은 우리가 좀 못했는데 안 되냐? 1500년 이후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게 최근에 1500년 이후에 500년 동안 서양사를 다룬 서양의 국제사를 다룬 두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폴 케네디가 쓴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입니다. 두 번째가 찰스 킨들버그라고 하는 경제사학자가 80의 나이에 썼던 경제 강대국 흥망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뭐냐? 70년 사이클입니다. 70년 만에 세계의 패권국은 70년 만에 변했다. 1500년대 16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리고 100년 뒤에는 네덜란드 또 100년 뒤에는 영국이 우연히도 두 번에 걸쳐 200년을 하고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가서 미국이다 이렇게 결론. 그러면서 70년 사이클의 전쟁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모델스키 교수는 보니 500년의 역사를 보니까 70년 사이클의 대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패권을 다루는 지금 그 사이클이 걸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이클에 따르면 이거는 바로 하나의 신호다. 두 번째는 또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한 번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금방 또 그 나라가 아까거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렇게 했고 그럼 그 나라들이 계속 번영하는 아니더라.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게 명제인데 우리 한국도 70년 사이클에 걸려 있어요. 30년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 40년 사이에 우리는 근고를 하고 전쟁 복구 10년 그리고 30년에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가 찾아와가지고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기적이다. 진정한 기적이라고 해요. 왜? 첫째 기간이 불과 30년 만에 이루었다. 영국은 300년 걸렸고 미국은 150년, 일본은 60년이었는데 한국은 30년이었다. 또 하나는 뭐냐? 한국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왜? 자원도 없었고 남북 대치라고 하는 군사비의 압력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북미성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이루어냈다. 정말 기적이다. 진정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민주화라는 이름에 국민들 쏟고 있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저는 김영삼을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유신 때는요. 근데 제가 아주 가까운 제가 90년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연히도 정치 컨설팅하면서 김영삼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년을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어. 맞습니다. 김영삼 때문에 김대중이 집권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5.18부터가 참 역사를 왜곡시킨 게 김영삼입니다. 이게 차이가 되는 똑같은 놈입니다. 김대중 욕할 때 김영삼 똑같은 놈이에요. 난 그래서 김씨를 싫어합니다. 왜? 김일성이부터 해가지고 김원구 대표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예예 이 회장님. 네, 이동입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 삼성화나 그 전쟁 예. 요관을 예. 조금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워커 장군의 그 메시지, 우리가 사는 현재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 쪽으로 좀 하였는데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백하더 장군하고 그 워커 장군은 사실 남북 통일을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못하게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 뭐를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도 정전협정에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일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안전을 바로 핵일 것이다. 핵 보유가 우리가 이분들이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멘트를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백하더 장군하고 워커 장군은 많이 싸우는 것으로 나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파도 달랐고 유럽 전선에서 온 사람이었고 여기는 이제 태평양 전선에 있고 백하더 장군의 그 카리스마가 워낙 나다 보니 부딪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니까 워커 장군은 일본의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북진에 대해서 그 당시 북진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어요. 백하더 장군은 빠른 시일 끝내자 크리스마스 때는 돌아가자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백하더 장군과 달리 워커 장군은 아니다. 자료를 통해 보니까 북한은 전혀 너무합니다. 500년 전에요.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자료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한국 사람 말하는 거는. 여러분 혹시 대망이라는 작품 그 기억나십니까? 대망에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일본이 해본 결과 이북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자료에. 왜? 기후와 기풍이 전혀 다르다. 미국도 몰랐던 겁니다. 미국은 자기 위도만 가지고 덤볐다가 완전 곤욕을 치릅니다. 장기로 전투 같은 경우 되는 겁니다. 왜? 기후와 기풍이.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위도는 같아도 미국이나 유럽의 지중해성 기후가 아닙니다. 대륙성 기후입니다. 중간진 같은 경우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미군 애들이 다 총을 쏘 방아쇠를 못 당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알았냐? 워커 장군은 지적합니다. 각하 그게 아니라 작전을 바꿔. 왜? 백하더 장군 훌륭한 장군이고 군신이라고 불리지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켰습니다. 뭐냐니까 그 당시 군을 나눠 가지고 북진할 때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하거든 상륙을 시키거든요. 그 일종의 그런 뭐라고 하나 이 과시욕인 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워커 장군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작전 자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왜? 지금 잘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기후와 기풍이 전혀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은성무공도 받는 이유는 뭐냐? 퇴각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인명의 피해를 없이 했기 때문에 은성무공문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장군하고 내가는 또 스타일도 달랐어요. 많이 부딪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백하더 장군은 인정을 하죠.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동복 선생님이라고 여기 오셨습니다. 남북 관계, 남북 협상의 대표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한 번은 오래전에 북한하고 하다가 북한 대표부가 오는데 숙소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커일입니다. 이래 했더니 북한 애들이 난리를 치더랍니다.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대요. 그랬더니 북한 애들 알고 있다. 왜? 워커가 가장 큰 원악이다고. 그 북한은 알고 있는데 왜 나만은 모릅니까?
워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게 인간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북한은 다 알고 있어요. 야기맘이나 워크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했고 적화를 못 시켰고 결정적이었다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 장군으로서 훌륭하지만 이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용기와 전략 그리고 리더십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하나의 제2의 이순신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이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22번이라는 큰 전투를 했었는데 그 전투 중에 대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투는 뭐냐면 부산포 해전입니다. 부산포 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 12회 날이 부산포 해전 기념일입니다. 그럼 제 500년 후에 한국에 또 다른 제2의 이순신은 누구였느냐? 워크 장군이죠. 그걸 했어야만이 저는 이번에 엑스포를 하는 걸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예, 엑스포 제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PPT 자료를 봤는데 워크하고 유교가 아예 없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건 K-워입니다. K-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워크 장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띄워줘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전 세계가 동원할 거 아닙니까? 한국은 부산은 엑스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평안을 자유 평안을 지킨 나라고 또 거기에 워크 장군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없었습니다.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는 깡통애한테 누가 전 세계가 해주겠습니까? 저 그걸 보고서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한마디로 압솔리지의 스테이트. 쓰레기 지식의 나라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이번에 깨우쳐야 되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워크 장군은 바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당해지고 그리고 세계에 떳떳한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많은 경우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한편으로 많은 또 외국의 언론들에 대해서 완전히 디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작하고 조악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압솔리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탈피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두 가지 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하는 중에 내가 갑자기 우리나라도 왜 더 발전 못하느냐? 뺄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뺄게에 가득하고 이게 산업 경쟁력이 없어요. 산업이 안 돼. 뭐 수출하려고 가격이 맞아요. 중국에 저가 다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다 망했잖아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뺄게에만 없으면 우리나라 초인류 국가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저 강의하실 때 아무도 안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모님이지. 그러면 워크 장군의 사모님인가요? 몇 년인가요? 워크 장군 사모님. 워크 장군의 사모님은 어떻게 나중에 많이 지나고 80년대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그동안 80년대면 벌써 돌아가셨을 텐데. 아니 80년대 돌아가셨습니다. 80년 80년대 돌아가셨다. 돌아가기 직전에 인터뷰에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야, 그거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지금 오늘날 누굽니까? 전두환 장군이 외설됐는지 아십니까? 다 잘했는데 하나 실수를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설된 줄 아세요? 다 잘했는데 하나 실수를 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지혜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처 같은 데로 외국 장군들을 이렇게 뭐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괜히 그저 좌빨들한테 돈 퍼주는 거 그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리해버리고. 건국 대통령 예. 외국 가면 건국 대통령 어느 나라 심지어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에 가도 건국 대통령 최고의 영웅입니다. 화폐, 기념관, 도로, 기념 온전시입니다. 한국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군을 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생각을 해요. 왜? 김구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30년에 눈과 한눈이 있는 하와이는 아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지일 뿐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갔더니 흔적도 하나 없었다. 살아 계셨던 집에까지 가봤습니다. 거기 마침 오픈하우스가 돼 있더라. 세일로 나와 있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모르더라고. 건국 대통령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그게 오늘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왜? 옥타비아누스가 말이죠. 왜 그 하냐? 시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거든. 첫째 양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1순위가 브루투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근데 되고 나서 얘는 다 내전을 팽정하면서 자기를 시저 카이사르라고 불러달라고, 시저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기는 시저와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박 대통령 마지막 실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승재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임사업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헌병감 출신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3번이나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했냐고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구치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못했는데 누가 인정했습니까? 옥타비아누스의 그 지혜를 몰랐던 겁니다. 후계자를 깔았다 이거죠. 까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